자, 오늘은 이제 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에서 두 번째 내용인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을 할까? 교과서로는 40에서 41페이지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사법부에서 그 법원의 이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렇죠?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같은 이 법원의 어떤 그 순위 체계와 또 법원 재판에 있어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심급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3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하고 또 뭐 1심 재판이 어디서 출발했냐에 따라서 2심이 뭐 고등법원일 수도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에 그 거기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것도 했었고 또 심급 제도의 뭐 예외적인 사항들 뭐 전시의 군사 재판이라든지 또는 뭐 특허 재판 또는 이제 뭐 선거 재판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쭉 배웠었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중요한 점은 이제 이게 교과서상의 분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분류를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헌법재판소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법부 기관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입법부에도 행정부에도 사법부에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별도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떤 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부터 볼게요. 자, 국가의 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자, 국가의 법이 헌법을 위반하는 걸 갖다 우리가 헌법을 위반한다 해서 위헌이라고 하거든요.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법 중에 가장 최상위법이자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이 헌법을 수호하고 나아가서는 헌법을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헌법재판소에 가면 총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의 이 대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서 모두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 3명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3명은 국회가 지명을 합니다. 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3권 분립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9명의 재판관 중에 3분의 1은 행정부, 3분의 1은 입법부, 3분의 1은 사법부가 정하고 정해진 이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9명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을 하죠. 자, 헌법재판관은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냐? 자, 헌법재판관이 일단 되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나이 조건이 먼저 필요해요. 헌법재판관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만 4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 출마하기 위한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와 동일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대학 교수 또는 로스쿨 교수 이런 법조인 경력을 15년 이상 한 사람들이 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이 자격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법조인으로서 15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나이가 만 40세 이상이 되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대통령보다도 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연임이 가능합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은 만으로 70세입니다. 일반 공무원보다도 훨씬 정년이 길죠. 자, 헌법재판소장은 그 지위가 이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이제 한 명 대표인 헌법재판소장은 그 지위가 우리나라 3권 분립기관 중에 하나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지위에 준합니다.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헌법재판관들은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지위에 준한다. 자, 대법관이 행정부로 치면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헌법재판소에 있는 헌법재판관들 각각이 다 살아있는 장관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사진에 보이는 이게 서울시 종로구 이제 안국역 가면은 그 옆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입니다. 뭐 건물의 크기나 규모 면에서는 이제 조금 뭐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 비하면 작긴 하지만 작다고 무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요. 가보시면 이렇게 총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정한 국가의전 서열 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또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국가적 행사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어른이고 그 다음 순위가 누구고 그 다음 순위가 누구고 이걸 정해놓은 게 이제 국가의전 서열 순위인데 1위가 대통령이겠죠. 2위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입니다. 3위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고 4위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장입니다. 5위가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보다도 헌법재판소장이 더 의전 서열이 높은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단하신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님이 일하시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헌법재판소는 크게 5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헌법재판소의 5가지 역할, 기능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위헌법률 심판은 뭐냐?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죠, 그렇죠? 그 법률이 헌법에 비추어서 만약 어긋난다면 이 법률을 이게 어긋난다라고 이제 심판하는 기능이 이 위헌법률 심판이거든요.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써놨네요. 대한민국의 법률이 헌법에 비춰 어긋날 때 해당 법률로 재판을 받는 국민이 말이 되긴 되는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졌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다가 침을 뱉으면 뭐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칩시다. 자,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길에다 침을 뱉었어요. 물론 침을 뱉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10년 이상 가둬두거나 사형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헌법에 비춰볼 때 이 법률이 상당히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암만 생각해봐도 길거리에 침을 뱉었다고 나를 10년 이상 가둬두거나 사형을 선고하는 이 법률은 잘못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제가 법원에다가 저를 재판하고 있는 법원에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요? 하고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이 판단해 보는 거죠. 네 말이 맞네. 그러면 이제 법원이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걸 제청이라고 합니다. 자, 법원이 제청하면 이제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위헌법률 심판이 이 헌법재판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길에다가 침을 뱉었는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하는 건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라고 법원에다가 따졌는데 법원에서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기각해버리면 뭐 제 의견이 이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청원이 헌법재판소까지 갈 리도 없겠지만 뭐 대한민국 법원이 당연히 판단해보고 부당하다 싶은 법률이라면은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겁니다. 제가 신청했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인 제가 신청했지만 법원이 제청해 준다면, 즉 동의해 준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에 대한 위헌 법률을 심판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리나라에 원래 97년까지만 해도 동성동본에 대한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이 있었어요. 동성동본이 뭐냐면 동성이라는 거는 성씨가 같을 때, 자, 여러분들 중에 뭐 만약에 김씨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일 많은 성씨가 김, 이, 박, 이게 이제 순위로 제일 많죠, 그렇죠? 김씨 제일 흔하니까 김씨 중에 보면은 뭐 김해 김씨가 있고 경주 김씨가 있고 또 뭐 무슨 김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중에서 김해 김씨에서 이 김씨가 바로 성입니다. 그러니까 김해 김씨와 경주 김씨는 성이 같아요. 동성이죠, 그렇죠? 근데 김해 김씨하고 경주 김씨는 서로 뭐가 다르냐? 앞에 있는 김해니 경준이 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이거를 본관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김해 김씨하고 경주 김씨는 성씨는 같지만 동성이지만 이 앞에 있는 본관이 같진 않죠. 그래서 다리 짜서 동성 이본이라 부르는데 만약에 김해 김씨와 김해 김씨 A와 김해 김씨 B가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성도 김씨로 동일하고, 즉 동성이고, 그리고 본관도 같죠. 동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동성 동본인 경우에는 97년까지만 해도 민법에서
혼인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민법이라는 거는 사람이 어떤 법률을 어겼을 때 그걸 갖다가 처벌하는 형법과는 달리 동성 동본끼리 같이 결혼해 산다 해가지고 뭐 처벌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단지 국가에서 그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기도 하죠, 그렇죠? 아니 무슨 친척지간도 아니고 같은 성씨의 본관이 같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국가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동성동본에 대한 혼인 금지 이 했던 이 민법에 대해서 당시 이제 어떤 국민이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면서 우리가 동성동본이지만 우리 결혼을 인정해 주세요라고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가정법원에서 이게 진행이 되다가 이게 이제 이 재판을 청구한 국민이 앞만 봐도 이 법률은 헌법에 비추어 봤을 때 위헌이다.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나 자유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한번 따져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당시 가정법원에서도 당신의 이 헌법 위헌 법률 심판이 신청이 맞는 것 같아 해가지고 가정법원이 제청을 했고 실제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 심판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자, 결론이 동성동본 금혼 헌법 불합치 판결. 즉 헌법 불합치 판결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위헌 판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헌이다. 이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해도 된다. 동성동본끼리 결혼해도 된다라고 이제 국가가 허용을 해준 겁니다. 결혼하는 걸 국가가 인정해주겠다. 뭐 그러자 이제 뭐 전국에서 모인 이렇게 도포자락에 갓을 쓰신 이런 이제 유학자들, 이런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동선동본 사수하여 금혼법 사수하여 전통문화 수호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피켓 들고 항의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역사적인 어떤 심판도 헌법재판소에 했던 위헌 법률 심판이고요. 또 어떤 게 있었냐? 2011년에 군대 내 동성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심판한 적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우리나라 이제 군형법 92조인가에 보면은 92조 6항에 군대 내에서 남성끼리 동성끼리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성끼리 성추행을 하거나 아니면 성관계를 갖는다. 그때 이거를 징역 2년 정도로 이제 처벌하는 군형법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군형법 92조 6항인데 그러니까 원래 뭐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남성과 남성이 서로 동성애를 한다 해가지고 이거를 형법으로 처벌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이게 강간이 되거나 뭐 성폭력이 되거나 이러면 당연히 처벌돼야겠지만 그냥 서로 간의 합의하에 남자와 남자가 서로 성관계를 가졌다 해서 이거를 뭐 국가가 형법으로 뭐 처벌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 내에서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에 있어서는 서로가 합의해서 남자끼리 군대 내에서 군인 신분으로 성관계를 가졌어도 이거를 군형법에 의해서 국가가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 왜 군대라고 해서 동성애를 하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동성애 인권 단체에서 막 이제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 앞이거든요. 뭐 해가지고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해 달라고 하고 또 반대 측에서는 군대 동성애가 허용되면 군입대 거부하겠다. 막 이렇게 군대 동성애는 계속해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제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자 이렇게 이제 서로 간의 의견과 갈등이 첨예하는 가운데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 아니다. 군대라는 특수성과 특수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동성애를 국가가 허용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거는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다라고 심판을 해서 아직까지도 군대 내에서 동성애는 법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기능인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이 헌법에 비추어서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판해 보는 거죠. 자, 일단 시간이 벌써 15분가량 됐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제가 아까 기능이 5가지가 있다고 했죠. 5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 기능인 위헌 법률 심판만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기능부터 남아있는 4가지 기능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들.